자, 141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계속이란 말은 우리가 해산을 하고요. 자, 해산합니다. 네, 그리고 자, 청산으로 갑니다. 청산은 이제 아마도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채무가. 그러면 이제 빚을 다 갚고 남은 걸 이제 그죠? 논아가는 꼴이 되는 것인데, 그 와중에 이 해산과 청산 사이에, 해산 가는 중에 요 사이에 우리는 이제 해산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요, 다시 이거를 부활할 수 있어요. 이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해사 계속이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조문이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19조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해사가 존립기간이 만료가 되면 해산합니다. 또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해요. 또는 주청 결의로 해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해산을 할 경우에는 434조에 따라서 해산 결의를 해서, 그죠? 우리가 해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229조는 이제 우리가 아마 이게 229조가 아마 이게 한 명의 사건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 존립기간의 만료,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해. 그런데 이 경우에 사원의 전부나 일부가 동의하면요, 해사를 계속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면 돼.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명의 사의 경우는 퇴사죠. 야, 너 나가. 우리끼리 할게. 그리고 이 항에 사원이 한 명으로 된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새로운 사원 하나 데려와.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미 해산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산 전이라면 본점에서 2주 안에, 지점에서는 1 플러스 해가지고 3주 안에 해사 계속 등기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해사 계속 등기라고 해요. 그죠? 됐죠? 네, 그러면, 네, 됐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213조에, 해사 성립 후에 들어온 사람은, 그 가입하기 전에 있던 해사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대. 그 얘기는, 이렇게, 이 해산, 여기 A1, A2가 있었는데, 이제 A3가 반대, 난 해산 안 할래. 나갔어. 그러면 A1, A2가 새롭게 해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다시 여기는 B를 갖다가 끌어들이죠. 그러면 새롭게 들어간 사람은 옛날의 채무를 갚아야 돼. 책임이 있어요. 그게 무릎 꿇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내가 늦게 들어갔다고 늦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책임이 있어. 물론 들어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겠죠. 그 회사가 예컨대 뭐 입찰을 할 때 피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한 명 합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죠. 4번에 주식회사에 대한 것만 보죠. 4번에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상법상 우리가 주식회사의 해산의 경우에는 해산을 했을 때 다시 특별 결의를 해서 해사 계속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관에 따른 사유, 주청에 따른 사유, 존립기간 만료, 또 휴면 해사의 해산 의사가 있는데, 이때는 3년 내에 계속 결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3년 지나면 뭐예요? 청산하니까. 그렇더라도 법원의 해산 명령과 해산 판결은 뭐예요? 이거는 앞에 것은 공익상, 뒤에 것은 주주가 반대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두 가지는 계속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잘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외에
해사 계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해산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속을 하면은 이때 계속은 우리가 소급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인이 만약에 그 사이에 청산인이 돈을 갚았어. 또는 돈을 갖다가 그죠? 또 받았어. 그러면 그 효력은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요. 해산할 때 그 AY라는 이사가 있습니다. 그 이사가 다시 그러면 이게 부활하니까 다시 복귀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 A1 이사가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계속 결의를 해서 그 총회에서 다시 새로운 이사를 A1을 배치한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감사는 해산 후에도 직위를 잃지 않기 때문에 감사는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현재 이 주식회사 뭐 K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A1이라는 사람이 이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해산하면서 해산하면요. 이 사람이 그 청산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이사는요 A2, A3가 있었어요. A4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해산 등기하면요. 해산 등기하면요. 보세요. 여기 이사가 4명이고 여기는 이제 A5라는 이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산 등기하게 되면요. 이걸 다 집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해산했을 때는 이제 이사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업무를 할 게 뭐 있어? 원래 업무 집행에서 이사인데 이사는 다 해임이 돼요. 해임이 되고, 그때 요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청산인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이제 인감 들고 와서 또 계약도 하고 주기도 하고 돈도 월급도 주고 그럴 거 아니야. 너 나가라 하고 그러고 한 다음에 이 청산인이 A1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요 감사는 지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감사는요 어차피 청산할 때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돈을 제대로 줬는지. 그래서 이 감사는 계속 놔뒀기 때문에 이 감사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다시 계속을 해.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게 부활하는데 부활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사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꼭 계속 결의할 때 다시 또 새롭게 선임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새로운 이사를 이제 이건 다 지워지고요. 살아난 게 아니에요. 다 지워지고 새로운 이사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 다시 뽑으면서 감사는 그대로 있으니까 뽑을 필요 없죠. 이사만 뽑는 거야, 이사만 다시.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됐죠? 그래서 그게 감사의 경우는 다시 선임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자 이제 해산이 지났어. 자 해산이 되고요. 자 2개월 동안이라는 그 청산 기간이 있거든요. 그 2개월이 지나면 뭐 합니까? 그때는 이제 드디어 청산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죠? 자 청산은 원래 우리가 인적 회사 같은 경우 한명 합작 같은 경우는 임의 청산이 있고 법정 청산이 있지만 물적 회사의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법정 청산만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 청산은 이제 인적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사원이 한 명일 때는요. 우리가 사원이 한 명이 되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또 해산 명령과 판결은 당연히 법적으로 청산에 가는 거예요. 특히 청산은 한마디로 뭐죠? 이제 채권자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자 보호라든지 지분 압류권자를 보호를 해야 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땐 뭐 재산 처분에 대해 한마디로 이때도 뭐 누구한테는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마치 사행위처럼 처분 취소가 들어오고요. 법적 청산이란 말은 이제 청산인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하는 것이죠. 기출문제 아까 그 인적과 달리 그 물적 회사는 법정 청산만 된다. 법으로 정한 것만 되는 것이지 주식회사는 법으로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적 회사 청산이 중요한데요. 일단 청산인을 이제 선임과 해임이라는 단계가 있고 일단 아까 여기서 A1이 이사가 됐을 때는 일단 청산인이 취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취임한 날부터 2주 안에 법원에 청산인에 대한 취임에는 신고를 합니다. 법원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이 회사가 또 그에 따라서 대차 대조표를 제출하고 또 승인받기도 하고 하는데 청산인의 권한은요 25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인의 직무는 그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그죠? 그러니까 현존 사무를 종결시킨 게 뭐요? 그죠? 돈 받을 게 있으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추심. 줄 게 있으면 갚아야겠죠. 그래서 추심과 변제가 있고, 또 재산에 대해서 이제 재산을 이제 팔아야죠. 중고로 팔기도 하고, 그죠? 의자도 팔고. 예,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자녀 재산을 분배합니다. 남아서 이제 5천 원 남았어. 그럼 5천 원이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때 환가란 말은 영업 양도까지도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죠. 영업권 이게 우리는 망했지만 나 거래처가 있어.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처를 새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네, 그런 거 영업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청산 중에도 영업 양도는 효력이 없다? 아니에요. 청산 중에도 팔 수 있으면 팔아야지. 효력이 없어. 그죠? 물론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에 남은 것에 대한 재산 분배는 원칙적으로 주주별로 주식의 숫자 가진 만큼 놀아가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은, 채무를 이제 갚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최고도 하고, 또 변제하는데, 이 최고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죠? 2개월짜리 채권 신고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보시면, 535조에, 자, 청산인은 일단 취임하고요, 앞으로 2개월 내에 자기가 채권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우리 회사의 채권자들은 신고하세요라고 신고 기간을 정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합니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요.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이거 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사 같은 경우 이 청산 이걸 두 번 공고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씩 두 번 60만 원의 신문 공고를 받아요. 그죠? 그 기간은 2개월이죠.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나야만이 청산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산인은 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요, 이제 법무사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일이 알고 있을 때는 각각 집으로 채권 신고를 해서 이 안에 신고하라고 보내고요. 물론 이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런 그 1항의 밑에 이러한 2개월이라는 2개월 동안의 청산 기간 동안에는요, 어떤 사람이 돈을 달라고 오더라도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왜? 계속 채권자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채권 신고 2달 기간 안에는 채권을 누구한테 주면 안 돼. 왜? 또 들어올 수 있잖아, 채권자가. 그죠? 됐죠? 물론, 그 지연 배상은 지는 건 당연하고요. 규칙 문제. 그러면 우리가, 청산에서 만약에 자기가 그 기간 안에, 못 봤어요. 그러면 청산에서 제외됐어. 그러면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요, 나중에 분배되지 않은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남지 않으니까 문제겠죠.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3번에 청산 종결 결산 보고를 하죠. 그리고 승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법원이 아니고 주총 승인 됐고요. 틀렸죠? 법원이 아닙니다. 기출 문제. 그리고 이제 청산 등기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법무사가 청산 등기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고 서류 포지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청산 중에도 그 두 가지는 살아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감사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청산 종결 보고한 다음에 주총 승인하기 때문에 주총 살아 있고요. 감사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사만 권한이 종료돼서 이 사람이 청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합병, 분할, 분할병, 파산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합병, 분할은 나중에 이제 합병한 다음에 새로 뽑지 않습니까? 이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망에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정한 경우에 하여튼 제3자도 그죠?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산인 선임 신청을 해야 돼. 법원에다가 해야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청산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과반수 교리로 갑니다. 마치 이사회처럼 청산인에서 과반수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기출문제 청산인이 여러 명일 때는 만장일치가 아니고 과반수로 가는 거예요. 과반수로. 자, 청산인은 이제 결정하는 것이 이제 531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해산을 하면은 당연히 합병, 분할, 분합병, 파산 이런 네 가지 경우에는, 왜냐하면 합병, 분할, 분합병 세 가지, 그 세 가지 경우에는 이미 존속회사에서 이사 뽑습니다. 예, 그리고 파산은 파산 관제인이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이 되는 것이고, 정관에 다른 사람이 있거나 주총에서 아예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죠. 공정하게. 그죠? 그래도 청산인이 없다면 그때는 이제 법원에다가 이의안건을 청구해서 청산인 선임 신청을 해가지고 한 3, 4개월 지나서 선임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청산인의 해임. 우리가 이건 똑같아요. 이사, 감사, 임원들은 전부 다 법원이 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과 해임이 다 주총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청산인이 이미 청산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현저한 부적임, 중대한 임무에 위반했을 때는 3%죠. 적어도 100분의 3% 정도 주식, 그죠? 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해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밑에 청산 중의 회사의 청산인과 대표 청산인은 마치 존속 중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와 같습니다. 청산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사와 똑같이 해임권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이론을 다 봤고요. 오히려 이제 이제부터 좀 약간 좀 더 쉽습니다. 이제 쉬운데 우리 이제 하나하나 본 거죠.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회사별로 5개 회사죠. 그래서 한 명회사, 합자회사, 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체험회사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뭐 한 명과 합자는 이제 사실은 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좀 포인트 될 수 있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시험은 주식회사를 내는데 가끔 이제 이 한 명과 합자가 왜 나오냐면 이 한 명과 합자를 상업등기에서 내 거꾸로, 그죠? 그래서 좀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몇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명이란 말은 아까 같듯이 이름이 합친 걸 간판에 쓰라는 거야. 원래, 그죠? 그래서 아까 불란서에서 5명이면 간판에 5명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 있는 5명이 있다면요, 5명이 직접 무한 연대입니다. 주로 이제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 기업. 나 뭐 만두를 판다, 포도주를 판다. 가족 기업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자기 이름이 들어가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쫙 있는데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요, 직접 무한 한마디로 무한 책임 사업만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자기 이름을 내놓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설립을 할 때는 뭐 정관 그쵸, 만들죠. 발기인이 만들고 설립 등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회사는 당연히 2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죠? 회사니까. 그래서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정관 작성하는데 이때 정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정관에는 우리가 이제 총사원들이 이제 정관을 이제 정관이죠. 한 명의 정관 작성하고 이렇게 일쪽부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A1, A2, A3 해가지고 이름을 쓰고 여기다 기명, 날인까지 도장을 또 날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맨 뒤에다가. 그래서 정관은 항상 총사원이 기명, 날인 또는 사인 직접 자필로 서명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정관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어서 이제 설립 등기가 있고요. 설립 등기를 좀 보면요. 한명회사의 등기에 대해 사항에서는 물론 지점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는 항상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 대표 사원이 있겠죠.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1 이 사람이 대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성명 주소를 쓰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이름만 쓰면 돼요. 주소 안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죠? 사원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자 1호가 그죠? 1호, 이제 1호가 대표 사원만 주소 쓰고 그 외 사원은 주소를 안 쓴다는 거. 그 1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자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출자를 하의 목적, 또 출자할 때는 얼마 했는지, 그 중에서 또 얼마를 이행했는지. 그러면 그 예컨대 1억 이기고 7천만 원 그러면요. 나머지 이 사람은 3천만 원 아직 안 돌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등기부를 통해서 출자를 이행한 부분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립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합니다. 보통 존립기간은 보통 안 쓰죠. 대부분 영원히 하고 싶지 않나 회사를. 근데 가끔 뭐 30년 이렇게 쓰면요. 나중에 30년 지나면 갑자기 회사가 해산돼야 돼. 그래서 존립기간은 보통 안 쓰겠죠. 근데 조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대표자는 대표자만큼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쓰고 이 대표자만 주소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각종 서류를 송달할 때, 원래 서류를 송달할 때는요 회사 본점 소재지에다가 보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회사가 보통 망그러지면 안 받아요. 그죠? 안 받으니까 그때는 대표이사의 주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이사의 주소, 그래서 쓰게 되는 겁니다. 주소를. 아마 송달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 주소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공동대표를 할 때는 또 공동대표에 있다는 것을 조문에 우리가 등기부에 있으면 그때는 그 규정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게 모든 사원을 그 지점에도 썼는데 지금은 지점에는 대표 사원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점에는 대표 사원만 씁니다. 자, 한명회사의 내부적으로 이제 당연히 출자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 한명회사라는 것은 마침 뭐예요? 무한 책임 사원만 모였으니까 이게 민법상 조합과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한명회사는 그 정관, 본법,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요. 민법 채권편에 있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죠? 그렇고, 또 채권, 우리가 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을 주자는 경우도 있죠. 받을 거. 그럴 때는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변제가 안 됐을 때는 그 채권액을 토해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외에 그 손해배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이제 A1, A2, A3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컨대 어떤 회사에 받을 수 있는 2억 원에 대한 채권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거는 2016년 5월 달에 받을 거야. 5월 2일 날. 근데 실제 2억 투자했는데 나중에 2016년 5월 1일 날 가니까 K가 돈을 안 줍니다. 안 주면 자기가 2억을 투자해야 돼. 돈으로. 대신 돈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고요. 이쪽은 이제 뭐 노무, 신용 다 어음도 할 수 있고 보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이쪽에
또 한명 합자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언더라인 친 거하고 기출문제만 보시면 돼요. 시간 없으면 그냥 기출문제만 보셔도 돼요. 그죠? 어차피 잘 안 나오거든요. 자, 258조를 보죠. 채무 완제 불능과 청구. 회사의 현존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면 부족합니다. 재산은 5천만 원인데 빚이 1억이야. 그죠? 그러면 청산인은 당연히 뭐죠? 변제기에도 불구하고 야 출자 다시 해. 그죠? 5천만 원 다시 내라. 라고 여기 출자 청구할 수 있어요. 제목이 채무 완제 불능일 때 야 다시 너 출자 하려고 했잖아. 그거 내놔.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변제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원에 왜냐 어차피 뭐냐 이 사람들은 출자 비율만큼 무한 책임이니까 출자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 명이 한 명 회사가 다 자기 이름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뭐죠? 미용실 같은 거 요즘 많지 않습니까? 뭐 뷰티 살롱 같은 거. 그러던 하다가 빚이 예컨대 출자가 1억이 했어요. 그런데 빚이 5억이야. 그럼 세 명이 나눠서 갚아야 돼요. 무한 책임이니까. 따라서 정관의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그 회사가 청구를 하면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출 문제. 그러면 출자 이행에 대해서는 설립 등기 전에 설립 등기 전에 출자 이행을 완료하면 좋지만 완료하지 않았으면 완료하지 않은 거를 알 수 있죠. 등기부에 있으니까. 아까 그죠? 예, 거기서 1억이라면 7천만 원만 등기할 때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또 3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죠. 꼭 완료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를. 그 얘기는 출자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도 설립 등기할 수 있습니다. 왜? 등기부에 출자한 부분이 써 있으니까. 요거를 많이 내고 싶어요. 그래서 자 업무 집행은 이제 정관으로 정하는데 보통 이 양에 보통 다른 사원 각각 사원에 따라서 각 사원이 업무 집행 권한이 있는데 다른 사원이 이걸 신청하면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를 합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잘 모르면 그냥 이쪽은 각종 의견은요 과반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일이 다 해올 수 없습니다. 몇 개만 해보시고 이건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럼 하고 다음 페이지에 203조 지배인에 대해서도 과반수다 되어 있고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자, 주식회사는 이제 설립 취소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니까 설립 취소나 제명은 없습니다. 그죠? 단가로 1번 각 사원은 꼭 선임을 안 해도 각각 업무 집행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동 업무 집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3조 그러면 아까 봤었죠? 아까 회사 성립 후에 뒤늦게 들어간 한 명 회사 사원도 가입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한 명 회사는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특이한 것은 업무 집행 사원에 권한 상실 선고제도가 있습니다. 볼까요? 사원이 업무 집행할 때 그 현저한 부적임, 중대한 의무 위반일 때는 법원을 통해서 그 업무 집행 권한을 상실시켜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 집행 권한을 걔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업무 집행 권한 상실 제도가 야 이거 한 명 회사만 있는 거구나 특이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한 명 회사에 대해서 그 업무 집행 사원이 현저한 부적임, 중대한 의무 위반일 때는 3분의 2가 아니고 법원이 하는 거야. 법원이 걔를 자를 수 있어요. 특이하죠. 한 명 회사는요 법원을 통해 가지고 판사님 얘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돼요. 한 명은. 근데 서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명만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 조문을 자꾸 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또 각 사원 똑같이 아까 그거죠. 업무 중지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총사원이 있고요. 우리가 그 기출문제 보시면 그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그 과반수인데 이때 지분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지분 아니에요. 사람별이에요. 사람. 그죠? 예컨대 A가 10억 투자하고 A2는 5억이고 A3는 2억 투자했어. 그러면 10대 5대 2가 아니고 그냥 투표하는 거야. 사람별로. 10억이라도 A2, A3가 반대하면 못해요. 다수결주의에서. 여기는 숫자를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별로예요. 머릿수별로. 그죠? 그래서 거기 지분이 틀렸습니다. 지분이 아니고 여기는 두수주예요. 사람별로. 그러니까 숫자 많이 했다고 큰소리 못 칩니다. 아셨죠? 저건. 그 다음에 이제 라본의 경업피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조에 잠깐 보시면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뭐 한마디로 모든 사원의 동의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경업금지라는 것이 있고요. 뭐 이걸 그렇게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한 명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이 혼자 나가서 또 딴 걸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업금지는 별치시고 전원의 동의가 돼야 돼요. 자기가 가만있어. 그래서 이 경업금지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나가서 또 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관둬야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모든 사원이에요. 가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서 보시고 기출문제에도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모든 사원의 동의란 말로 될 수 있고요. 또 정관 변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총사원 동의가 있고 이렇게 전부 다 합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대. 지분 양도도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219조에 보시면요. 자, 한 명회사 직원인데 사망했습니다. 사원이에요. 그럴 때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하면은 그 상속인이 권리 의무 승계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만 그 상속인이 3월 내에 승계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승계 안 하겠죠. 그다음에 끝으로 지분 압류인데 사원의 그럼 사원이 아까 우리가 10억, 5억, 2억이죠? 출자했죠. 그럼 출자 지분은 압류할 수 있죠. 출자 지분. 그래서 우리가 사원의 장래 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 청구권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죠? 관뒀을 때 퇴사할 때 반환받을 10억 하고 배당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지분 압류. 이쪽에 출자 지분 압류권이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컨대 채권자가 이제 10억을 압류했어요. 그러면 그 압류 A1 그 사람을 내보내야지 내가 지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14조에 퇴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A1의 채권자가 압류했습니다. 그러면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연도 말에 사원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업이 끝나요. 연말에. 그래서 물론 회사와 사원에 대해서 6개월 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그죠? 물론 그때 예고를 하면서 그 A1이 그 돈을 갚을 수 있죠. 갚으면 안 나갑니다.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하면 또 안 나가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압류한 사람은 얘가 충분히 담보 제공하거나 갚으면 나갈 필요 없죠. 그래서 거기 조문이 있고요. 사원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정관의 정의만이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시고 좀 쉬었다가 그 퇴사 입사 보시죠.